네, 이어서 요 기본서 보는 법. 여긴 비치는데? 아, 여긴 잘 안 보이는구나. 학교 가신 조교 선생님이 선물을 주셨는데 여기 이렇게 하면 자동으로 넘어가더라고요. 아직 설치 안 했으니까 오늘은. 기본서가 잘 아시겠지만 요겁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책이 예쁘게 잘 돼 있고요. 딱 펼치면 여기서 이 내용이 끝나요. 요 내용이 설명이 되다가 뒤로 이렇게 넘기는 일이 없습니다. 항상 어떤 주제이든 어떤 영역이든 딱 펼치면 여기에서 내용이 끝나요. 앞에 것 당겨오거나 이러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공부하시기 편하고 좀 지루하지 않을 겁니다. 상하를 쓸 거고요. 개정되지 않습니다. 작년에 썼던 거 그대로고요. 제가 다시 확인해 봤는데 굳이 개정할 필요가 없고 내용이 거의 다 들어가 있어요. 만약에 개정돼서 조금 내용이 추가될 내용이 있다면 프린트물로 이렇게 칼라로 해서 나갈 거니까요. 그건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그 내용이 많지 않습니다. 심화이론이라고 하는 이 책도 2019년에 출판한 책인데 이렇게 차이가 이렇게 나죠. 이렇게 두께도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얘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용이. 혹시 카메라가 쫙 당길 수 있나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작품들, 도파안들을 좀 더 분석했어요. 이렇게. 다 어디를 넘겨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도 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딱딱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 기본서에 없는 내용, 작품 분석들이 많이 있고요. 한편, 여기 뒷면에 이렇게 보면, 교수학습 지도안, 수업 실현 및 교수학습 지도안 내용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2차 준비할 때는 필수로 갖고 있어야 되고요. 2차 준비에 대한 기초 이론은 또 기본반 교육과정할 때 배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참고하시면 되겠고, 수업 시간에 이걸로 진도 나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굳이 없으면 안 사셔도 됩니다. 구입 안 하셔도 됩니다. 요 마인드맵입니다. 요게 이렇게 마인드맵인데 이렇게 되게 얇아요. 얇고 전체 페이지가 한 170 정도 페이지고요. 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요. 전부 다 흑백이고요. 그림은 거의 없는데 다 외울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오늘 배우는 내용이 이런 것들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평소에 가지고 다니면서 공부하거나 외우기 좋고요. 가끔 수업을 마치고 총정리할 때 이걸로 보기도 합니다. 가끔. 그래서 가장 필요한 거는 일단 기본서는 무조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마인드맵과 심화이론은 선택입니다. 선택이고 얘는 2차 때는 필수. 2차 때는 필수. 심화이론. 얘는 선택. 그러니까 그렇게 알아두시고 자, 기본반, 기본 이론서 보는 것 봅니다. 이 내용이 이렇게 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딜 펼쳐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책 어딜 펼쳐도요, 쭉 읽고 넘길 내용이 있습니다. 분명히. 쭉 읽어야 돼. 필요하니까 책을 만들었지 않겠어요? 그죠? 책 안에 내용을 넣었겠죠. 그래서 읽고 넘길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페이지별로, 주제별로 흐름, 이 영역은 이런 거구나. 이러한, 카테고리 안에 이러한 주제에, 이러한 것들이 있구나. 라고 흐름 파악을 하는 거예요.
근데 흐름 파악은 시험 문제에 직접적으로 나오진 않습니다. 그러나 흐름 파악을 하게 되면 동미사의 인도 스타일은 이렇고 그 다음에 중국 스타일은 이렇구나 하는 거를 알게 돼서 정답 작성할 때에 미술사나 맥락 정리할 때는 도움이 되죠. 그래서 일단 읽고 넘기는 건 매우 필요해요. 따라서 여러 번 읽으셔야 돼요. 여러 번 읽으시면 정독하는 건 필요합니다. 여러 번 읽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해할 내용. 여러 번 읽다 보면 이 말이 그 말이구나. 무슨 말인지 알겠어. 라고 하면 이해가 된 거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읽고 여러 번 읽고 이해하시고 그 중에서 제가 수업 시간에 이건 꼭 나옵니다. 이건 외우세요라고 하는 것들은 개별 체크하거나 스티커 붙이거나 별표하셔서 명칭, 용어, 목적, 방법, 과정, 이유 등등등등 그거 외우시는 거고 그걸 외워서 쓸 때 점수와 직결됩니다. 그래서 읽기 여러분 스스로가 꼭 읽으셔야 돼요. 아주 정독하시고 여러 번 읽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해할 수 있도록 흐름 정도를 파악해 두시고 수업 시간에 제가 이건 읽으세요. 이건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건 무조건 외워야 돼요. 라고 하는 것들을 체크해서 외우는 거는 외워 나가셔야 돼요. 아시겠죠?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얘가 지금 203페이지 있어요. 203페이지 펴보세요. 203페이지. 펴보세요. 펴보세요. 지금 갑자기 내가 카메라로 다 보이거든, 지금? 갑자기 지금 뭐 잠옷 입고 똥머리하고 좀 앉아있다가, 그치, 딱 걸렸어요, 지금? 책 펴보니까 뭐 이러고 있잖아. 책 펴보세요. 203페이지가 직접교수법의 페이지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카메라를 당기면 직접교수법 내용이 쭉 있어요. 이건 여러분들 읽어보셔야 되고, 단계는 요 순서대로 외우셔야 되고, 읽다가 보니까 설명 시범을 통해서 이해된 학습 내용을 내가 연습에 들어간다. 이런 걸 이해하고, 내가 수업 시간에 이거 외우세요. 순서대로 외우세요. 각 단계를 크게 이해하시고, 연습 활동에서는 요 내용입니다. 요걸 외우셔야 돼요. 라고 할 겁니다. 그럼 그걸 외우셨다면, 시험 문제가 요거잖아요. 교수법. 이게 작년에 나온 거. 교사 방법 어떤 건지 써라 이거잖아요. 학생들에게 먼저 학습 목표를 인식하고 지도하고 한글 석체, 운필, 자형을 자세히 관찰하게 하고 글자를 구성하는 방법을 시범 설명. 저기 있다. 그쵸? 설명 시범. 순서에 따라 구조한 연습. 그러면 이거 직접 교수법 이렇게 쓰는 거거든요. 따라서 이 페이지를 다 읽고 그 다음에 제가 요건 외우세요라고 했으면 체크했다가 외웠다면 이런 문제 나오면 바로 쓸 수 있는 거지. 그러면 2점. 그죠? 2점짜리 기입형이지만 요거 하나 기억이니까 1점이겠죠. 요거 그냥 쉽게 따가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58페이지 펴보세요. 오늘 배울 거 58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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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요거 기출문제네. 이거 2020학년 재작년 기출문제네. 요게 작년 2021학년도 기출문제고요. 한 페이지에 이렇게 나오네. 벌써. 한 페이지에 기출문제 2개가 있어요. 자, 그러면 윌리엄 모리스 쭉 읽었겠죠. 읽어서 윌리엄 모리스에 대한 것이 재작년 B형 8변의 기출 요 내용을 쓰는 거였고, 그 다음에 쭉 내려와서 파울, 미니피, 호레이스만 요게 작년 A형 6번 기출 문제인데 드로잉은 필기로 요거 밑줄 쳐 있네요. 자, 내가 이렇게 쭉 하면서 요건 외우셔야 돼요. 이거 나옵니다. 라고 했다면 체크하고 별표 붙이고 외웠겠죠. 그러면 여기 문제 보세요. 여기 문제로 보면 작년 6번 쭉 뭐 플라톤 어쩌고 뭐 어쩌고 나왔는데 드로잉을 공교육에 도입해야 할 필요성. 자, 니은. 자, 여기 있다. 호레이스만. 그쵸? 파울 저기 있다. 그쵸? 미니피 여기 있네. 그러니까 주장한 니은. 두 가지 소설할 것 바로 여기 있다. 그쵸?
드로잉은 필기를 항상 시키기 때문에. 둘째, 산업 현상에서 기본적인 기술이기 때문에. 셋째, 윤리적인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이거 딱 맞는 거잖아요. 이렇게 가는 거야. 기본서는 이렇게 공부하셔야 돼요. 반면에 대신에 여러분들 저걸 쫙 읽어야 돼요. 여러 번 정독하는 거지. 그리고 수업 시간에 제가 여기 밑줄, 여기 나옵니다. 이거 외우셔야 돼요. 라고 해주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 그거 외우는 거예요. 할 수 있죠? 할 수 있어요. 따라올 수 있어요. 충분히 따라올 수 있습니다. 책이 아무리 두꺼워도 시험 문제는 23문제. 따라올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저랑 같이 가면 됩니다. 제가 탁탁탁 읽으세요, 이해하세요, 암기하세요 알려줄 거예요.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씩 해봅시다. 단거나 조교 선생님 책이에요. 엄청 두꺼웠죠. 이게 좀 요 반 정도 요 정도가 원래 요 두께인데 원래 요 두께인데 엄청 두꺼웠죠. 여기다 막 집어넣는 걸 단권이라고 그래요. 근데 여기다 해도 되고 어떤 분은 심화서 아까 보였던 어떤 분은 심화서 어떤 분은 마인드맵에다가 단권화 하시는 분도 있고 자기 스타일대로 하세요. 자기 스타일대로 단권화를 해야 마음 편하면 단권화 하세요. 그런데 성격에 따라 다르거든요. 잘 생각해 보시면 압니다. 자기 방을 생각해 보세요. 자기 방. 동생이랑 쓰든 자기 혼자 쓰든 자기 방. 자기 작업실. 그게 착착 정리가 돼 있는 분. 그런 분들은 단권화를 해야 속이 편해요. 그런데 자기 방문을 열자마자 거의 지려봐서 발을 이렇게 들어야 돼요. 이렇게 막 그냥 여기 양말, 옷, 책 막 그렇게 막 아주 멋대로 자리를 잡고 있어. 어찌나 자유스러운지. 이런 분들은 단권화하기가 어려워요. 굳이 하지 마세요. 성격대로 가는 거예요. 성격. 그래서 남들이 단권화한다고 다 단권화 따라가지 마세요. 성격이 안 그런 걸 어떻게 해? 그렇죠? 그냥 자기 편하게 이거 여기서 널려 있어도 괜찮아. 언제든지 찾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 단권화 하지 마세요. 성격대로 하셔야 돼요. 성격대로. 남 따라 하지 마세요. 자기 성격대로 하는 게 가장 좋아요. 어쨌든 단권화를 하게 된다면 이런 모양이다. 이렇게 한쪽에 막 다 몰아붙이는 거죠. 이것저것 붙인 거예요. 막 이렇게. 요 기출 문제인데, 요거. 밑줄 치고, 동그라미 하고, 형광펜 칠하고, 이런 것저것 붙이고. 그쵸? 이렇게 이것도 갖다 붙이고, 여기 메모도 하고. 이렇게. 요거, 프리드먼이다. 요거 기출 문제네요. 그죠? 막 메모도 하고,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게 단권화인데, 요거를, 성격에 맞춰서 하실 분 하시고, 하기 싫으면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사례만 보여드린 거고요. 자, 이제 공부 방법이에요. 초수. 자, 초수생 발 들어주세요. 아무도 발을 안 대네. 초수. 주 5일 이상은 하셔야 됩니다. 주 5일. 공부가 습관이 돼 있어야 돼요. 우리 미술가가, 디자인과 미술가가 시각 이미지에는 능통한데, 하얀색 종이 까만 글자는 이렇게 글자와 사무띠 아니하는 과목이잖아요. 공부하는 습관이 안 돼서 공부가 무척 힘들어. 사실 그래요. 저랑 여러분 똑같아요. 자동차도 첫 출발 뿡 할 때 RPM이 빵 올라가고 비행기도 확 뜰 때 이륙할 때 힘들 때잖아요. 처음 공부할 때가 힘들거든요. 그걸 습관을 들이려면 일단 주 5일 이상 하셔야 돼요. 하루에 몇 시간이 됐든 5일 이상 하셔야 돼요. 일정한 공부 시간을 지키는 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이해와 암기 병행하셔야 됩니다. 무엇이 이해인지 무엇이 암기인지는 서로 이야기가 달라요. 그래서 이해다 암기다 가지고 싸우지 마시고 일단 병행하십시오. 그 다음에 끊임없이 출제 경향 파악하는 데 노력하셔야 돼요. 끊임없이. 요거는 제가 알려드립니다. 수업 시간마다 영역별로 어떤 경향으로 출제가 돼요 라고 알려드려요. 기출문제에 대한 정답 알려고 하지 마세요. 똑같은 문제 안 나와요. 예년도에는 기출문제 1월부터 자기가 풀어보면서 안 풀리니까 계속 물어본 분이 있었어요. 그러면 답을 알아서 좋긴 한데
그 답을 알 때까지 고민되고 모르니까 나한테 와서 물어봐야 되고 나는 굳이 지금 이걸 알 필요가 없는데 어차피 기출문제 분석할 때 정답을 다 주니까. 그런데 괜히 외울 시간에 안 외우고 그거 붙잡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답을 알려고 하지 마세요. 기출문제는 기출문제 분석할 때 알려드립니다. 1, 2월 달에 기출문제 정답을 알려고 하지 말란 말이에요. 대신에 1, 2월 달에 그러면 뭐라 해야 되냐? 기출문제에서 물어보는 경향을 알려고 하셔야 돼요. 서양미술사는 어떤 경향으로 물어보지? 서양미술사는 어떤 경향으로 문제가 나오지? 한국미술사는 어떨까? 표현 영역은 어떤 경향으로 나오지? 이거를 알려고 하셔야 돼요. 기출문제 똑같이 안 나오니까. 그 경향 파악하는데 주력을 다하셔야지 정답 의미 없어요. 똑같은 문제가 아닌 걸 왜 자꾸 1, 2월 때부터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이해 가셨죠? 그래서 1, 2월 달에 기출문제는 경향부터 파악한다. 출제 관점부터 파악한다. 무엇을 어떻게 쓰라고 하는지를 알아본다. 드로잉의 필요성. 드로잉의 필요성 물어보는구나. 그러면 19세기 드로잉 필요성 물어봤으면 18세기 드로잉 필요성도 나올 수 있겠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염색공의 납방염, 방염의 특징을 물어봤네? 그러면 방염하는 게 아니라 프린팅하는 염색법의 특징도 물어보겠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런 거. 그런 경향을 자꾸 메모해 두시는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1, 2월 달은 그게 중요해요. 초수 아시겠죠? N수도 이건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기출문제 경향파. 경향. 자, N수 이상. 지금 1, 2월 달에 N수 작년에 떨어진 분들이 이 강의를 들을지 모르겠는데 듣는다면 그분은 정말 대단한 분. 지금 발표가 12월 29일이니까 오늘이 1월 2일이니까요. 1일, 31일, 30 불과 3, 4일 됐는데 이 강의를 듣는 분은 정말 훌륭하고 정말 대단한 분. 그런 분이 빨리 합격해요. 딱 지나간 거 털고 새로운 마음으로 임하는 거 정말 대단합니다. 당신에게 칭찬을 보내고 싶어요. 정말로. 자, 그 외의 분들 3, 4월 달에 시작하는 분도 있고 5, 6월 달에 시작하는 분도 있을 텐데 그분들도 이 영상을 보도록 제가 좀 올려놓고 싶어요. 자, 지금 29일 발표 이후 오늘이 1월 2일인데 여태까지 저에게 많은 학생들이 저한테 질문했던 얘기가 있어요. 자, 카메라 일로 옵니다. 선생님, 고민 있어요. 하면서 고민. 요걸 저한테 얘기하는데, 자기가 20학년도 점수, 전공이 예를 들어서 40점대다. 41점부터 49점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공부를 했는데 21학년도 작년 얘기잖아요. 전공 점수가 30점대로 떨어졌어요. 저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니 공부를 했는데 1년을 더 했는데 왜 점수가 더 떨어져?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고민글을 했던 여러 명이 다 이래요. 그 많은 분들이.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많은 분들이 뭔가 오해하시는 거야. 임용 시험에 대해서. 토플이나 기타 공무원 시험이라든가 기타 영어 시험 같은 경우는 해를 거듭해서 공부할수록 실력이 쌓이고 점수가 올라가요. 거긴 영역이 딱 한계가 있고 정해져 있거든요. 임용 미술 시험은 영역이 정해져 있지만 그 영역의 내용은 매년 새로 발굴하고 있어. 광산을 지금 파고 있는 상태예요. 똑같은 문제가 안 나와. 똑같은 문제라고 한다면 걔를 첫 해에는 공부하니까 10점 맞았어. 똑같은 문제를 공부하면 그 다음에는 20점 맞겠지 당연히. 그 다음에 30점 당연한 거예요.
순차적인 우상향 곡선을 그리게 돼 있어요. 그런데 임용시험, 미술과는 특히 매년 새로운 문제, 새로운 관점으로 물어보기 때문에 똑같은 문제가 아니거든요. 따라서 기본적인 실력, 기본 실력은 향상 되지만 문제가 다르기 때문에 따라서 점수는 다시 0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공부를 할수록 점수가 올라가지 않아요. 그래서 선생님 저는 40점대 맞았는데 이번에 30점대예요. 저 이렇게 해서 공부해도 될까요? 그런 오해하지 마시고 그건 자기 스스로에게 못할 짓이에요. 자기 스스로한테 실수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지금 22라운드 30점대인데 요걸 제가 다시 얘기하면 대체로 작년에 교육학의 평균 17점 맞은 것 같아요. 교육학. 그 다음에 전공이 5점에서 8점, 50점 이렇게 맞으면 합격한 것 같아요. 지역마다 좀 다르겠지만. 그런데 어느 분은 교육학 15점 맞고도 합격했어요. 요게 점수가 높다는 얘기겠죠? 여기 뭐 이제 49점 이렇게 되겠죠, 어느 지역은. 자, 그런데 요 부분은 합격했는데 어느 분은 요게 17점을 맞고도 여기가 뭐 예를 들어 32점이다. 35점이다. 뭐 이렇게 다양하겠죠. 그러면 비교해 보면 한 10점 차이 나잖아요. 요 10점 차이로 자기는 지금 안 된 거야. 이 10점이 어디에서 10점이 되었는가? 문제를 잘못 파악했나? 잘못 썼나? 써나가는 방식에서 뭔가 실수했나? 이런 거를 파악을 하셔야지 단순하게 점수로 저 이대로 가도 될까요? 하시면 자기한테 못할 짓 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만약에 서술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었거나 방식에 두 번째 실수가 있었거나 이러한 문제점인데 이러한 문제점이었다면 10점이 아니라 20점 정도 차이 날 판에 그래도 선방에서 요만큼 차이 났다. 그러면 자기한테 칭찬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해 가시죠? 그래서 10점이라고 하는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실체를 들여다보고 분석하지 않고 무조건 할까요 말까요 될까요 말까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임용시험은 공부할수록 점수가 높아지는 게 아니고 해년마다 문제가 새로운 문제라서 작년 문제 점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대신에 기본 실력만 올라가고 있는 거지. 그것이 쌓이면 기본 실력 올라가고 쌓이면 5년 후에 합격하고 6년 후에 합격하고 4년 합격하고 이렇게 돼요. 10년 만에 합격한 사람도 있고 그래요. 7년, 5년, 6년 다 그래요. 포기만 하지 않으면 합격하거든요. 기본 실력이 쌓이고 쌓여서 어떻게 문제가 나와도 이제는 합격할 때가 되면 합격을 해. 근데 이왕이면 빨리 합격하자는 거지. 1년 만에, 2년 만에, 그죠? 아무리 안 돼도 3년 만에 합격하자. 빨리 합격하자. 그러려면 공부한 해마다 좀 올라가는 거 아니고 영역별 기본 실력은 쌓여지지만 무엇인가 나올 만한 내용을 제대로 암기했고 제대로 문제를 풀었고 실수하지 않고 했는가 그런 걸 보셔야 돼요. 그래서 터무니없이 자기 생각보다 자기 점수가 낮으면 꼭 교육청 가셔서 열람하고 오세요. 자기가 작성한 거를. 열람하는 기간이 있거든요. 매년 열람하게 돼 있지 않고 열람하는 기간이 있어요. 2, 3일밖에 없어요. 가서 사진 못 찍게 하고 못 적어오게 눈으로 보게 해요. 그러니까 근데 눈으로 보게 하면 제가 열람하고 오세요라고 시켰을 때 열이면 열, 100이면 100 다 그 학생들이 갔다 와서 선생님 제가 그렇게 쓴 줄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렇게 썼더라고요. 이런 분들이 열이면 열이에요. 지금 생각지 못하는 떠오르지 못하는 생각지도 못하는 일들 자기가 작성을 한 거야. 시험지에. 그래서 자기가 판단할 때 가채점 했거나 생각할 때보다 점수가 확 낮은 거지.
평소 실력으로는 저 점수 나올 사람이 아니야. 더 높은 점수 나올 사람이지. 그런데 낮게 나왔다. 그러면 반드시 열람을 하고 오셔야 돼요. 꼼꼼하게, 내가 이렇게 썼어? 이걸 내가 왜 안 썼지? 내가 이걸 왜 반대로 썼지? 그리고 분명히 나와요. 그걸 꼭 보고 오셔야 돼요. 그렇게 하시고, 마음가짐은 초수생처럼 매년 같은 문제가 출제되는 게 아니에요. 따라서 0점부터 마음은 출발한다. 그래서 기본서 다시 보는 거. 어떤 분은 작년에 공부했는데 기본서 올해 새로 사서 보겠대. 제가 그분한테 박수 치고 싶어요. 새로운 마음으로 보겠다는 거잖아요. 새로운 마음으로. 저 오해하지 마세요. 저 이 책 팔아서 저한테 얼마 안 와요. 몇백 원, 몇천 원 올려나? 책 이거 출판해서 절판된다고 해서 저한테 몇십만 원 들어오지 않아요. 책 팔려고 하는 거 아니고 책 팔아서 돈 되지도 않고요. 이 임용 선생님들의 출판 계약은 다 그렇게 하거든요. 그 공무원, 경찰 혹은 일반 서적의 출판 인쇄하고는 10분의 1도 안 되는 인쇄를 받아요. 그러니까 책 팔려고 하는 거 아닌 거 오해하지 마시고 새로운 마음으로 보겠다. 그거 되게 좋잖아요.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 다음에 실패의 원인을 꼭 파악하시고 암기가 부족한지 난 이 정도면 암기했다. 그거 아닙니다. 임계점이라는 게 있잖아요. 임계점. 물이 어느 정도 온도가 딱 돼야 팔팔팔 끓지 그 전까지는 열은 가했지만 뜨끈뜨끈하지만 끓는 물은 아니란 말이에요. 암기한 것 같지만 사실 시험 문제 못 풀면 그냥 암기가 아니에요. 암기한 것 같아도 본인은 분명 암기한 것 같아도 문제를 딱 줬을 때 못 쓰면 암기한 게 아니라고. 그 임계점을 잘 보셔야 돼요. 암기 부족인 건가? 실수인가? 실패의 원인을 꼭 파악하시고 시험 당일의 긴장감 때문인가? 하여튼 원인을 파악하셔야 돼요. 원인을. 이거는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알려줬는데 내가 이거 안 나올 것 같아서 날린 건가?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제가 23문제 중에서 11문제 접근했어요. 부분 접근, 완벽하게 접근, 도판 접근, 정답 접근 이어도 다 접근이라고 보고 23문제 중에 19문제. 그럼 굉장히 접근을 많이 한 거잖아요. 그 접근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제가 다 외우라는 걸 다 빠짐없이 외웠느냐? 그렇지 않을걸요? 날린 거 많을걸요? 그런 것들도 원인을 보시고 그 문제점을 파악해서 꼭 개선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번에 성공해요. 제발 제 마음, 제 생각, 제 전달, 제가 권유하는 거 잊지 마시고 꼭 이번에는 꼭 성공하자. 요거 학습 정렬범서 오늘 프린트본에 나갔어요. 여러분들에게도 프린트물에 요 프린트물 있죠, 이렇게요? 여기 나갔어요. 요게 계획표, 주간학습 계획표. 요건 계획을 세우는 거. 그래서 대체로 네 덩어리, 하루를 네 덩어리로 쪼개서 시간으로 하셔도 되고, 아니면 영역을, 자기는 미술사야. 그러면 나는 선생님 기본서, 사전 보기, 그다음에 강론서 보기, 이렇게 쪼개도 되고요. 방법은 상관없이 네 덩어리로 제가 일단 쪼개봤고, 목표, 계획만 세우는 겁니다. 계획만. 근데 계획대로 실천이 안 되죠.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가 이렇게 생활 실천표. 7시부터 1시간 간격으로, 새벽 2시까지. 그래서 올빼미형, 그 다음에 아침형, 그렇게 쭉 작성을 해보시는 거예요. 이거를 일주일만 작성해보자. 그러면 본인의 모습을 본인이 딱 알 수 있어요. 그러다가 또 치우고 또 해이해지면 또 한번 작성해보고. 1년 내내 작성하라는 게 아니라 한 일주일이나 2주일 정도. 그래서 자기 패턴을 안 다음에 패턴에 맞는 공부를 해야 되겠죠. 패턴을 개선하거나. 그 다음에 또 놔뒀다가 또 마음이 해이해지면 또 작성해보고. 그런 거거든요. 꼭 해보세요. 그래서 이분은 지금 그렇게 작성한 건데, 목요일날 하루는 없어졌네요. 행방불명이야. 빨리 경찰청에 신고해야 돼.
이분은 공부를 9시부터 시작했어요. 그래서 10시쯤 공부 끝내고 이제 집으로 가는 거네. 지금 중요한 거는 수평적으로 이렇게 공부 스타일이 일정하게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몇 시간 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날은 교회도 가고 뭐 그랬네. 그리고 요만큼만 했어요. 하루에 몇 시간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일정한 시간대 공부한다는 게 중요해요. 일정한 시간대 하잖아요. 일정한 시간대.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수석 합격했지. 이렇게 일정한 시간대 하셔야 돼요. 쉬는 날이 있어도 괜찮아. 행방불명 되는 날도 있어도 괜찮아. 하지만 공부 시간대 일정해야 돼. 요건 체크리스트. 제가 오늘 나눠드릴 거예요. 체크리스트. 요걸 참고해서 체크리스트 만들어 보세요. 페이지 몇 페이지 뭐가 있다 읽기하자, 용어 암기하자, 서술형이다, 중요도 별표. 그래서 나는 이거 공부했다 안 했다를 체크하는 거. 체크리스트도 자기 스타일대로 맞춰서 하세요. 자기 스타일대로, 성격대로 가는 거예요. 자, 이어서 합니다. 학생과 정생부, 저와 콜라보레이션. 요거 좀 봐주세요. 네. 콜라보레이션. 저랑 여러분이 2인 삼각경주라고 발 묶어서 뛰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항상 같이 간다 생각을 해주세요. 여러분들은 예습과 복습을 꼭 하셔야 돼요. 꼭 어떤 학습이든 어떤 공부도 마찬가지죠. 예습과 복습이 필요해요. 지속적인 점검을 받으셔야 됩니다. 지속적인 점검, 지속적인 상담 꼭 하셔야 되고, 특별히 이 N수생들은 점검받는 거를 좀 의무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떨어지는 거 정말 저 싫어요. 정말로. 초수이건 N수이건 떨어지는 거 싫고, 특별히 N수, 저를 믿고 오셨는데 자꾸 떨어지는 거는 너무 힘들어. 너무 괴로워. 너무 싫어. 문자로도 이렇게 선생님 기대에 몸치 죄송합니다. 막 이렇게 문자 오고, 막 그런 분도 있고, 그냥 아예 연락도 안 되는 분도 있고 그런데, 그걸 읽거나 그걸 보면 억장이 무너져. 이렇게 속상해. 내가 막 잘못한 것 같고, 내가 뭘 잘못했을까? 어떤 걸 내가 더 해줬어야 되나? 내가 뭘 놓쳤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문자를 보고 즉답을 못했어요. 한 번도. 한 명한테도. 한참이 지나가거나 하루가 지나가거나 고민하고 해서 어떤 말로 해야 되나. 내가 무슨 말 한들 위로가 되겠어요. 저도 속상한데. 이게 정말 싫어. 여러분들 떨어지는 거. 자, 그러면 안 떨어뜨리게 하려면 분명히 작년에 이렇게 첨삭할 때는 이 정도면 괜찮은 성적이야. 내가 봤을 때 이번 합격할 것 같아. 라고 했는데 떨어지면 무슨 문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분명히 답지는 내가 첨삭할 때마다 대체로 그거 고만고만한 사람들이 합격을 했어요. 합격을. 근데 이분이 안 됐으면 무언가 문제가 있잖아. 평소에는 실력이 있는데 무언가 안 됐으면 뭔가 문제 있잖아요. 지역운이 있던, 하다못해 뭔가 실수를 했던. 지금 조교 선생님도 두 분 중에 한 분이 됐거든요. 두 분 다 실력이 아주 월등했어요. 원래 조교는 저는 여태까지 이렇게 좀 2, 3년 했던 분을 조교로 이렇게 뽑았거든요. 그래서 카페 질문 올려도 먼저 조교 선생님들이 질문에 대한 답을 달어. 그러면 남의 질문이니까 공부하면서 답을 달아야죠. 성실하게. 성의껏. 그래서 제가 이제 시간 나면 이렇게 보고 문제 없으면 그냥 댓글 안 달고 문제 부족하면, 답이 부족하면 제가 답을 또 더 달아주고. 그러니까 조교가 일반적인 학생의 질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응대할 수 있는 실력은 돼야 되니까 그런 분을 뽑았거든요. 그런데 두 분 중에 한 분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야? 안 된 분은 뭐야? 실력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속상한 거야, 이런 게. 평상시에는 동등한 실력이었는데 왜 이랬을까? 그래서 반드시 열람을 좀 하고 왔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열람을 하고 와서 문제 파악, 본인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파악을 했더라도 그거를 개선해야 되려면 혼자 마음만 먹어서 개선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속적으로 점검을 할 거예요.
지속적으로. 그 지속적으로 고쳐가고 있는지 상담할 거고. 그러니까 이건 의무적으로 좀 해주시고, 공부는 습관이거든요. 그래서 긍정적인 마음으로, 항상 긍정적으로, 자기를 자꾸 칭찬하고, 그 다음에 자료를 적극 활용해 주세요. 인스타그램, 네이버 블로그, 카페에 이론 묻고 답하기를 꼭 활용해 주셔서, 일단 초수 같은 경우 저한테 무조건 질문부터 하지 마시고, 공부하고 예습하고 복습하다가 모르는 게 있으면 카페 이론 묻고 답하기 검색을 하시면 역대 십수년간 그 여러분들의 선배들이 질문했던 것들이 다 있거든요. 엄청난 양이고요. 굉장히 심도 있는 답도 많아요. 그걸 꼭 보세요. 그리고 질문하는 게 매년 똑같아. 초수는 초수들이 하는 질문이 있어요. 초수도 1, 2, 3, 4월 때 질문하는 게 있고 5, 6, 7, 8에 질문하는 게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꼭 검색을 하셔서 미리 보시고 그래도 해결이 안 되면 저한테 질문하세요. 꼭 카페, 그 다음에 유튜브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꼭 자료를 좀 잘 활용해 주시길 바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자꾸 저랑 여러 루트를 통해서 공부하고 그것이 좀 누적되겠죠. 저는요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겠습니다. 항상 여러분 마음을 갖고 여러분이 잘 되면 나도 기분 좋고 그런 마음으로 갈 거고 개별 첨삭 지도를 제가 아주 성실하게 할 거예요. 공부 상담도 열심히 할 거고 그러니까 제가 갖고 있는 시간이 한계가 있잖아요. 수업 준비도 해야 되고 수업도 해야 되고 상담도 하고 첨삭도 하려면 저에게 일정한 시간 패턴대로 여러분들이 저랑 호흡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아무 때나 저한테 전화하거나 아무 때나 문자를 해버리면 제 흐름이 깨지죠. 그 많은 학생들을 다 응대하다 보면 제가 진짜로 해야 될 제 본업, 수업 연구와 수업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시간대를 저한테 주셔야 되거든요. 그 시간 약속 하셔야 되죠. 하고 수업은 재밌게 할 겁니다. 또 연구하고 재밌는 웃기지도 않는 농담도 할 거예요. 어쨌든 재밌게 할 거고 이해하고 암기하는 건 명확하게 짚어드릴 거예요. 그건 자신 있어요. 저는 책 읽어주는 남자 아닙니다. 책 안 읽어줘요. 국어 시간 아니에요. 책을 읽고 싶으면 국어 시간으로 가서 책 읽어 오세요. 한글 모르시면 한글 깨우치고 오세요. 책은 여러분들이 읽는 거야. 이 기본서는 여러분들이 읽는 거야. 기본서는 여러분들이 읽는 거고 필독서를 할 때도 여러분들이 읽는 거고 저는 이 중에서 여기 읽으세요. 자, 여기에서 몇 페이지, 몇째 줄 그거 같이 봅시다. 이거는 외우셔야 돼요. 이렇게 할 거예요. 자, 이 중에서 이건 외워야 되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자, 여기 칠판 보세요 하고 제가 설명을 더 해드릴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저는 책 읽어주는 남자 아니에요. 한자 똑같이 읽어주는 남자가 필요하시면 그렇게 해주시는 쪽으로 가셔야 돼요. 대신에 선생님 책은 제가 읽을게요. 여기서 어떤 게 나오는지만 잡아주세요. 그리고 이게 어떻게 나오는지만 알려주세요. 그러면 저랑 맞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할 겁니다. 첨삭 이렇게 해나갈 거예요. 지금 2명분이거든요. 단순하게 채점만 하지 않습니다. 이건 오류다. 기본서 읽어라. 강론서 여기도 있다. 자, 문제 조건, 주어를 반드시 기입해라. 문제는 드로잉. 방법은 단순하고 복잡하고 이런 건데, 장점. 이거 시험 문제네, 이거. 요번에 기출문제네. 아동이 올바른 자아 형성된다. 필기 형성된다. 이렇게 쓰면 오류 이거는 안 돼, 이러면. 근데 무슨 장점? 주어가 빠졌잖아요. 그래서 제가 드로잉. 그 여기다가 문제 조건. 반드시 기입할 것. 이렇게만 하면 점수를 안 줘요. 무슨 장점인 줄 알고 줘. 채점자가 점수 안 준다고. 이렇게 드로잉이라고 써야 점수를 주죠. 그러니까 문제 조건 주어를 반드시 기입해야 되는데 기입을 안 하면 실력이 있어도 아는 것도 틀린다고. 이런 걸 제가 첨삭해 드릴 겁니다. 잘했으면 잘했다. 정확하게 감각해버리면 무슨 감각? 점수 안 줘요, 이러면. 감각 인상까지 해야죠, 이렇게.
드로잉의 장점으로는 아동들의 창의력을 신장할 수 있다. 이런 거는 그냥 부연 설명이야. 의미가 없어. 이런 거 쓰지 마세요. 이런 거죠. 답안지 지면만 차지하고 의미가 없다. 이렇게 첨삭을 제가 해야 되니까 채점이 아니죠. 첨삭이에요. 그러니까 첨삭도 꼭 형성평가나 모의고사 때 꼭 하는 거 받으시고요. 정쌤이 올해부터 또 좀 코로나다 뭐다 해서 비대면 학습이다, 대면 학습이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 가지 줌. 요 줌을 여러분들이 다운받습니다. 다운받으세요. 받고 화상회의거든요. 이를 여시면 아이디 비번을 적게 돼 있어요. 요 아이디를 제가 줄 겁니다. 지금 조금 이따 작성해 드릴 거예요. 메모했다 들으시고 우리 수강생들이 100% 1월부터 1년 연간 패키지가 아니고 1월만 듣는 분도 있고 혹은 3, 4월 때로 오는 분도 있고 이랬잖아요. 따라서 제가 누군지를 몰라요. 그래서 인강은 인강 담당자에게 사전에 여러분들은 신청을 하세요. 이게 매주 월 수요일까지 신청을 하시면 인강은 인강 담당자에게, 직강은 직강 담당자에게 하시면 요거를 취합해서 저에게 줍니다. 그럼 저는 요걸 갖고 있다가 정해진 시간 매주 목요일 17시 화상을 딱 열면 여러분들이 이걸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돼요. 아시겠죠? 어떤 방법인지? 그래서 인강은 인강 담당자에게 자기 요번 주에 저 화상을 통해서 점검받고 싶어요 하시면 인강 담당자가 수강생인지 어떤지 확인해서 쫙 메모해가지고 저한테 보내줍니다. 직강은 또 직강 담당자가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명단을 보고 거기다 이제 제가 또 차트를 만들어서 홍길동 1월 첫째 주 그래서 어떤 거 내가 점검했고 어떤 거 물어봤고 메모해 놓을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떤 걸 질문했고 이런 걸 쫙 아주 그냥 계속 할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할 거고 요번 주 자기는 몸이 아파서 빠질 거야. 그러면 신청 안 하면 되죠. 그렇죠? 괜찮으면 가급적 신청을 하시고 처음 해보는 거니까 한 화면에 몇 명이 들어올지는 모르겠어요. 한 화면에 동시에 들어오는 거죠. 그럼 얼굴 보이기 싫으면 IS처럼 그냥 까만 마스크에 선글라스 끼고 들어오시고 그래도 선생님하고 교사가 되겠다는 꿈으로 인격적으로 만나고 싶다. 그러면 얼굴 보여주시고 자기 얼굴이 너무 예뻐가지고 그냥 빛이 날 것 같아서 눈부시면 또 이렇게 마스크 쓰시고 아무 관계 없어요. 화상이 딱 올라오죠. 그럼 제가 딱 보고 한 번에 몇 명이 올지는 모르겠는데 몇 명을 딱 열어보고 그래서 제가 공부 점검 중요한 거 물어볼 겁니다. 요거 기억나는 대로 대답해 주세요. 그러면 이제 막 대답하겠죠. 제가 또 지명해서 몇 번 어떤 거 대답해 보세요. 선생님 물어보시면 제가 다 당황해. 그럼 빨리 책 보고 대답해 보세요. 그럼 책 잡혀. 그렇죠. 거기 있습니다. 잘했어요.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 저는 개별적인 상담하고 싶어요. 라고 하면 제가 체크했다가 일단 화상이 다 끝나고 다 접고 페이스톡으로 개별적으로 하죠. 페이스톡으로 열어서 개별 고민 그렇게 할 겁니다. 지금 2020년 그러니까 작년이죠. 올해가 2021년이니까 작년 2차 반은 전부 화상 페이스톡으로 개별 지도 해줬어요.
코로나 때문에 학원에 못 오니까. 너무 좋다고 다 개별 지도하면서 영상도 보고 장비가 쫙 여러 개가 있어가지고 쫙 보고 같이 페이스톡 하면서 어떤 거 행동 고치게 하고 말 고치게 하고 했더니 너무 행복해가지고 너무 좋다고 했거든요. 경험해 봤어요.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효과 있습니다. 여러분들이만 잘 협조해 주시고 잘 따라오시면 돼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줌으로는 단체, 그래서 제가 점검해 주는 것, 제가 물어보고 확인하는 것, 여러분들이 또 공개적인 질문 같은 거 괜찮은 거 할 수 있는 질문, 이렇게 해서 제가 체크하면서 기록 남길 거고 누가 기록을 해서 관리할 거고요. 그 외로 개인적으로 물어보거나 자존심이 문제에 걸리는 문제 혹은 자기 생활 스케줄표를 보여주거나 이런 거는 저한테 얘기해 주시면 제가 메모했다가 화상회의가 끝나고 그 다음에 저랑 페이스톡으로 개별적으로 해나갈 겁니다. 개별 관리가 확실하겠죠. 대신에 문제점이 뭐냐면 제가 수업 연구와 수업할 수 있는 시간 여유를 주셔야 되는데 아무 때나 페이스북하고 아무 때나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해진 시간에 하면 좋겠고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십시오. 요거 아이디 알려드릴게요. 숫자예요. B번이 영문으로 G, 소문자 S. 요거 주기적으로 바꿉니다. 주기적으로. 자, 요거 기록해 놓으셨다가 당장 오늘이 토요일이니까 돌아오는 목요일부터 이렇게 진행을 할 거예요. 요거. 직강, 코로나가 해결이 돼서 직강을 신청하신 분들은 직강으로 오세요. 직강으로 오면 연구실에서 더 심도 있게 되죠. 아무래도 면대면 상담을 하니까 시간도 좀 길게 되고 아주 꼼꼼한 상담도 할 수 있고요. 어느 때든 수업이 끝나고 쉬는 시간이든 끝나고 할 수 있잖아요. 직강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그러다가 다시 코로나가 창궐하면 인강으로 전환했다가 다시 직강으로 올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인강은 한 번 인강을 신청해버리면 직강으로 올 수가 없어요. 회사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그런 체제가, 여기 체제가 좀 그래요. 그래서 직강을 이왕에 신청하신 분들은 그냥 직강 신청해서 지금 이걸 영상을 인강으로 듣겠죠, 지금? 코로나 해제되면 아마 직강으로 바로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직강으로 오시면 그렇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직강, 인강 그렇게 구분해서 관리할 테니까 꼭 받아주셔서 이왕이면 올해 공부해서 올해 합격하자. 그 다음에 형성평가랑 모의고사 등은 제가 꾸준하게 성적 관리할 테니까 참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직강으로 올 경우 스터디 편성을 해줄 거예요. 만약에 인강으로 계속 간다 하면 인강 안에서도 이렇게 우리 카페에 스터디에서 같은 지역 묶어서 또는 초수, N수 구분해서 묶어서 스터디를 하면 여러분들이 밴드로 이렇게 자료 서로 공유하거나 혹은 아침에 일어나는 거 생활 스터디도 할 수 있고요. 그쵸? 일어났다 공부하는 거 같이 이렇게 밴드 올리고 궁금한 거 같이 밴드 올려서 공유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하시고 그거를 우리 카페에서 스터디 모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관리하겠습니다. 정리하면 매일 예습과 복습 제발 시간은 몇 시간이 됐든 매일 예습과 복습하세요. 기초부터 심화까지 오늘 첫 주부터 시험에 나올 만한 거 공부할 겁니다. 이런 건 자부심을 갖고 하시고 정말 긴장해서 탁 오늘 시험에 나올 만한 거 제가 몇 개 찝어주면 그거 외우셔야 돼요. 출제 가능성이 높은 것부터 엄선해서 반복할 겁니다. 우리는 매주 공부 점검 저랑 상담 받고 가급적이면 빠지지 말고 그렇게 하시고요. 첫 주부터 답안지 작성해 보세요. 답안지 양식 있죠? 임용시험 답안지 양식에 맞춰서 작성하시고요. 그렇게 하십시오. 네, 이렇게 하면
오늘 OT는 이걸로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설명이 좀 길었지만 지루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꼭 제가 전달했던 거 꼭 실천해 주시기 바라요. 여러분 잘 따라할 수 있죠? 따라오리라 믿습니다. 저도 여러분 기대할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합시다. 우리 잠깐 쉬고 이제 본 수업 들어가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할게요.